오트리빈을 뿌리면 우리가 점막을 쭉 수축시켜서 코의 공간을 넓히게 되는데 그때 숨 쉬는 게 원활해졌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염 증상을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갖고 있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고 그 기간이 엄청 오래됐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코넷의 진행을 맡은 윤정섭입니다. 오늘 우리 BS 숨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정재훈 김무건 원장님을 모시고 방송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병원의 근황은 또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성형외과 개원식 날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잘 성형외과도 잘 돌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날 축사해 주실 때 이제 본인이 비염 코골 있으시다고 그때 오신다고 해서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오늘 만나면 안 그래도 이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지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랑 비염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병원 안 오시고 그쪽 병원 집이 가까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서 치료받고 제목처럼 코코넷네 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오늘 엄청 민망하네요. 이렇게. 사실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또 비염이나 또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긴 한데 비염 증상에 대한 것들은 제가 느끼질 못하고 있거든요. 비염에 좀 정의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염은 만성비염을 말하는데 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가 막히는 거 그리고 알레르기라든지 혈관 운동성 비염이 동반되면 콧물이 줄줄 난다든지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가렵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크게 비염의 4대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수면장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술이라는 게 치료 회복 기간도 좀 길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나 싶다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비염은 이제 그 증상과 그다음에 이제 앓았던 이환 기간, 환자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그런 수술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거든요. 엄청 오래 앓았으면 당연히 이제 급성기보다는 수술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을 거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는 안 하고 초등학교 중반부터 약간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랑 그 다음에 그냥 비알레르기 비염이랑 이런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했을 때보다는 오래 앓았던 환자분들은 수술했을 때 효과는 꽤 좋은 편이라서 그런 비염 증상을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갖고 있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고 그 기간이 엄청 오래됐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코에 뿌리는 약물 있지 않습니까? 오땡땡빈. 뿌리고 나니까 코가 확 뚫리는 기분이 들던데 수술을 하면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오트리빈을 뿌리면 우리가 이제 비염을 유발하는 코에 합의각계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뼈랑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뼈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약물이. 근데 이제 점막을 쭉 수축시켜서 코의 공간을 넓히게 되는데 그때 숨 쉬는 게 원활해졌다면 그 점막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갑계라고 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부위를 몰라요. 합의갑계라고 하면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 합의각계라고 하는 거는 코 안에 각계가 총 3가지가 있어요. 뼈를 덮고 있는 점막을 포함한 이 통칭을 말하는데요. 이제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상중하가 있어서 상비각계, 중비각계, 합의각계가 있고 뭐 간혹 최상비각계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요 3가지가 다들 갖고 있고요. 세트로 쌍으로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비각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류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중비각계와 합의각계 요 4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비각계는 기포성 각계라든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같이 수술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각계가 커져서 비중격 망곡증이랑 더불어서 요것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히는 거라서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콧구멍을 거울로 보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약간 보이는 부분이 합의각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해요. 코의 이제 비각
합계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CG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CG가 나가고 진행을 하시네요, 지금. 예. 잘한다. 예. 그래서 가운데 양쪽 벽을 나누는 비중격이 있어요. 네. 가운데 있는 비중격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가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 사이사이로 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뚫리는 공간이 있으면 숨이 원활하게 쉬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좀 막히면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 약 70%는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비염이 또 동반돼요. 하비각계가 반대쪽이 또 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점막이 붓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양쪽 다 코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과 하비각계가 붙는 만성 비우성 비염이 동반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비염 수술만 하면 비염 수술하면 되는데 비중격을 바로 잡을 때 비중격 수술도 하면서 하비각계를 수술하면 비중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가 조금 달라요. 그때 이제 성형을 같이 하는 필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대를 이렇게 올바르게 교정을 함으로써 숨 쉬는 것도 좀 원활해진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콧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좋은데 그때 미용적인 목적에서는 어떤 부분들로 어떻게 수술하는지도 궁금해요. 어차피 이비인후과 수술을 하게 되면 휘어져 있는 연골을 빼내게 돼요. 연골을 빼낸다고요? 그렇죠. 안에 있는 연골이랑 뼈 부위를 저희가 발라낸다고 하면 표현이 맞죠. 무섭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이비인후과 수술을 하면 휘어진 연골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기능적으로 또 미용적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했을 때 깎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는 기둥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은 기둥을 토대로 기능 코 성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저도 조금 혹한데 회복 기간이 궁금합니다. 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회복 기간은 사실 개인 차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건 있어요. 이제 회복이 또 잘 되시는 분들은 그날 와서 그날 가거든요. 그날 와서 그날 가셔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조금 통증에 예민하시고 조금 나는 조금 예민한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주무시고 이제 이런 진통제도 많이 맞으시고 항생제 같은 거 맞고 다음 날 아침에 보통은 좀 퇴원을 하시게 되겠고 실밥을 푸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에 풀고 거의 그 다음에 한 3, 4주 정도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원장님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비염도 치료하고 코 수술도 하고 그럼 어떻게 좀 차은우 씨처럼 견적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랑 많은 상담을 하면서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을 때에 뒤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이 사실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제 젖잘싸라는 그런 또 젖잘싸는 뭐야? 졌지만 잘 싸웠다. 차은우한테는 졌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경기 내용이 엄청 좋은 거죠. 우리가 브라질을 잡지 못해도 비등하게 싸우다가 차은우한테 아깝게 뺏겼다. 아깝게만 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실 차은우 씨한테는. 그 정도의 이제 경기력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네, 그 얼굴 안에서 그 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결과를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아예 뭐 목을 자르고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이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괜찮다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좀 괜찮다고? 네네네. 네. 근데 무엇보다 좀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그게 조금 이제 수술할 때 조금 아픈 수술들이 있어요. 어차피 좀 많이 아프시면서 잘 빠져요, 살이. 물론 이제 무통주사 이런 걸 맞으면 이제 그래도 그런 통증이 커버가 되긴 하는데 살을 좀 많이 빼고 싶으면 무통주사를 안 맞으시고 음식을 안 드시고 하시면 쫙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사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쉬었다가 잠시 뒤에 비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원전 뭐 600년대 뭐 이럴 때는 다른 뭐 동물 가죽이나 아니면 여기 철로 콧대를 만들고 소금물로 코를 헹구라고. 네네. 그러면은 비염 괜찮아진다 하는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 소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는 말은 안 듣고. 네가 뭘 아냐?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